그간 러시아는 동서간 대립이 격화되었을 때도, 모스크바 올림픽 때도, 그리고 2014년에 있었던 크림반도를 병합할 때에도 에너지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위기가 유럽의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독일은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독일이 탈탄소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천연가스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위기는 독일이 천연가스 확대 정책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13만여 명의 병력을 집결시켜 군사훈련을 반복하는 등 갈수록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접경 지역에서 훈련이 끝난 일부 부대를 복귀시키긴 했지만 일부 부대는 오히려 전진 배치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전투부대를 철수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독일 등 여러 국가들은 언제 무력 충돌이 일어날지 모른다며 우크라이나에 있는 자국민들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독일에 있어서 최대 에너지 공급 국가입니다. 영국의 에너지 업체 BP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독일의 천연가스 수입량 중 55.2%는 러시아산이었습니다. 독일 경제수출관리국에 따르면 2020년 독일이 수입한 원유의 33.9%는 러시아산이었고 석탄 수입량의 48.5%도 러시아산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독일에서는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EU가 강력한 경제 제재를 실시한다면 러시아가 그에 대한 보복으로 서유럽의 천연가스 공급량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필 우크라이나 위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의 가스탱크 저장량이 예년보다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럽의 천연가스 탱크에 관한 데이터뱅크 AGSI에 따르면 2월 14일 기준 독일의 천연가스 저장 탱크의 충전율은 불과 32.39%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2년 전 같은 기간 82.08%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였습니다. 가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겨울 탱크 충전율이 40% 미만이면 지극히 낮은 수치였습니다. 프랑스는 28.52%, 오스트리아는 19.36% 등 EU 회원국들도 충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가스탱크 충전율이 낮아지는 배경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겨울에는 추위가 극심해 서유럽에서 가스 수요가 늘었습니다. 게다가 풍력 발전에 필요한 바람이 예년보다 약했고 천연가스 화력 발전소의 가스 수요도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가스탱크 충전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통상적으로 러시아의 국영 가스기업 가스프롬은 가스 수요가 많을 때에는 서유럽 에너지 기업과 계약한 양보다 많은 가스를 공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가스프롬은 계약한 양만 서유럽에 보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가스프롬이 예년에 비해 서유럽에 공급하는 가스량을 줄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EA 파티 빌로르 사무총장은 지난 1월 12일, 지난해 10월에서 12월 아제르바이잔 등이 서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늘린 반면 러시아는 전년 대비 25% 줄였다. 현재 EU 전체의 가스 저장 탱크 충전율은 50% 수준으로 통상적 수준인 70%보다 낮아졌다. 이는 가스프롬이 공급량을 예년에 비해 줄인 것이 주요 원인이다. 러시아는 서구의 가스탱크 충전율이 평소보다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서방 국가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원유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비축하고 있지만 천연가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 전력업체 RWE의 마르크스 클레버 사장은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면 독일의 가스 저장 탱크는 몇 주 안에 텅 빌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천연가스를 국가적으로 비축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독일의 가정용 난방기구는 약 50%가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겨울에 가스가 끊기면 독일인들의 생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로버트 하벡 경제기후보호 장관은 지난 2월 4일에 우리는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줄이겠다. 우크라이나 위기를 보면서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러시아 이외의 나라로부터 수입량을 늘리지 않으면 러시아의 손 아래에 있을 위험이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독일의 경제기후보호부는 천연가스를 비축하기 시작하거나 가스 회사들이 가스 저장 탱크에 최소한의 충전 비율을 유지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유도 에너지 담당 위원을 아제르바이잔과 미국 등에 파견해
만약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경우 서유럽의 가스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 정부에 일본이 수입하는 액화 천연가스의 일부를 유럽에 융통해 줄 것을 요청한 것도 EU의 위기감 때문이었습니다. 독일과 EU가 러시아 공급이 급감할 것에 대비해 조달처 다변화에 나선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유럽 국가들이 뒷북 대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그 배경에는 동서냉전이 가장 심각했던 시절에도 소련이 서구에 계약한 대로 천연가스를 계속 공급한 데에 따른 안도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독일 등 서구 국가는 소련에 기계 등을 공급하고 소련은 천연가스나 원유를 공급하는 상호 의존 구도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1979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을 미국 등 65개국이 보이콧했을 때도 소련은 서방 국가들에게 충실히 천연가스를 보냈습니다. 즉 독일 등 서구 국가들은 미래에도 러시아가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인 천연가스를 정치적 무기로 쓰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전투 부대를 보내 강제 병합한 뒤에도 독일과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본격적으로 줄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국의 보리슨 존슨 총리가 유럽이 과거 수십 년간 경험한 안보 위기 중 가장 중대한 위기라고 표현했듯 우크라이나 위기는 유럽의 지정학적 구조를 바꿀 만큼 폭발력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독일과 EU가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시작한 것은 그동안 신뢰할 만한 무역 상대였던 러시아가 지정학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카드를 꺼낼 위험성이 대두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가스프롬이 서유럽의 가스 공급량을 줄이는 바람에 현재 충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그 예입니다. 독일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러시아에서 독일로 직접 천연가스를 보내는 해저 파이프라인 노르드 스트림 2를 둘러싼 논란입니다. NS2는 작년에 완성되었지만 독일은 가동 허가 신청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일환으로 NS2 가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고만 할 뿐 확실한 대답은 회피하고 있습니다. 독일 총리는 옵션을 다 보여주지 않는 것이 억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NS2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독일에 있어서도 껄끄러운 것이었습니다. 독일의 이러한 행동은 우크라이나와 나토 동맹국 사이에서 불신감을 낳게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독일이 재생 가능 에너지가 보급될 때까지 과도기 전원으로서 천연가스 화력 발전소를 신설하는 것은 러시아의 가스 의존도를 높이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독일의 당면한 문제는 지정학적 상황 변화를 고려하면서 장기적인 에너지 전략을 세우기 힘들다는 점이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버린 에너지에 관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